오늘 처음 저 뵙는 분 계세요?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처음 뵙는 분 있으세요? 네, 그러시구나. 네, 사회자분께서 저희 스폰서님이신데 소개를 잘 해주셨죠. 잠깐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보통 일반 회사인데요. 회사원이기보다는 거의 세일즈를 위주로 했어요. 15년간 보석을 판매하는 일을 했었고요. 이제 거기에서 남편을 만났고 결혼을 했고 아이가 둘이 낳아졌고 나아졌어요. 살면서 둘 낳고 살다 보니까 뭐 우여곡절도 좀 있었어요. 신혼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완전히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막 중간에 뭐 안 좋은 일도 겪어가지고 살던 집도 또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둘이 월급 생활을 했지만 그것들이 만족스럽지 않았고요. 뭔가 얘네들이 자라서 내가 얘네들을 그 교육비 정도를 내가 정말 마음껏 대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 또 우리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남편이 이 직장에서 같은 업종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퇴직이 언제쯤이나 될까? 근데 이런 것들. 그럼 퇴직 후에는 뭘 할까? 근데 퇴직 후의 삶을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셨고 돈도 꽤 만져보셨는데 어느 순간 한 번에 딱 이렇게 어그러지니까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었고 그때 제가 이제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하고 싶은 데를 못하고 학교를 대학을 다니다가 말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바로 이제 취업을 한 거죠. 빨리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빨리 돈 벌어서 부모님도 좀 도와주고 나도 내가 먹고 쓰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리고 나는 결혼 자금도 내가 준비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내가 이대로 산다면 만약에 내 자식들한테 내 삶을 그대로 전달해주면 어떡하지? 난 진짜 그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자영업을 결정을 했어요. 오랜 고민 끝에 자영업을 하면 정말 제2의 인생을 살 줄 알았죠. 떼돈을 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영업도 성공한 사례들만 보고서 그냥 탁 뛰어든 거예요. 근데 막상 해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저희 돈으로 차린 게 아니다 보니까 매달 나가는 비용이 있고 지출되는 게 수입보다 좀 더 많아지니까 그것들을 어느 정도 견뎌내야 되는데 저희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마이너스가 되고 덜컥 겁도 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다가 아이는 하나 더 생겼고 예, 그런 상황에서 자영업을 4년간 했는데 또 거기서 또 쇼부를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1년에 거의 한 번씩 바뀐 것 같아요. 4번을 바꿨어요, 업종을. 4번을 바꾸면서도 분명히 이번엔 될 거야, 이번엔 될 거야. 근데 제가 한 자리 가게에서 거의 2년 이상 있었는데요. 그 일대는 다 바뀌더라고요. 한 2, 3년 주기로 그 식당들이 거의 다 바뀌어요. 한 2군데 남겨놓고 대부분이 다 바뀌는 거예요. 자영업이 이렇구나. 근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주변에 친하신 분들 보면은 다들 힘들어해요. 월급, 거기서 서빙 알바 하시는 분보다 사장님이 더 못 받아갈 때도 있고요. 사실 저희가 월급 받았을 때가 훨씬 나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힘드니까 제가 보험회사 들어갔어요. 근데 보험회사는 세일즈잖아요. 근데 이제 시선이 별로 사실 안 좋았어요. 제 친구들도 그거 하지 마라 그러고 뭐 이랬는데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들어갔더니 정말로 막 제 친구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2달 만에 그만뒀어요. 못하겠다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게 노후 준비에 대한 정확한 수치, 계산 해봤더니 택도 없는 거예요. 막연하게 대부분 뭐가 대박이 터지겠지, 어떻게 되겠지. 지금 제가 회사 다닐 때도 한 달에 혹시 100만 원 이상 적금 붓고 계시는 분 계세요? 쉽지 않죠.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연금을 붓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만으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는 되고 있으니까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거기다 국민연금 더하면 뭐 어떻게든 살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험회사 들어갔더니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약간 목표를 잡고 뭔가 움직이고 그랬던 것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유산화를 그 이전에 소개를 받았지만 저는 유산화 나는 안 한다. 난 그런 거 못 한다.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 들어갔었는데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들어보겠다라고 연락을 해서 제가 직접 만났고 저는 처음부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아, 내가 정말 그 비타민, 어떤 좋은 정보에 대한 걸 알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 그 동네 분들이랑 막 아니면은 주변 친구분이랑 단톡방 많죠. 거기서 동네 엄마들은 주로 야 쿠팡에 물티슈 떴어 이거 뭐 더 싸 그러면은 쫙 공유하죠. 홈쇼핑 지금 봐 동화책 나왔어 이렇게 해서 또 공유하고 그렇게 입소문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것도 직접 판매 형태잖아요. 홈쇼핑에서 사는 거, 쿠팡에서 사는 거, 지마켓에서 사는 것도. 근데 쿠팡에서 사는 거나 막 요즘에는 카카오 스토리 채널에서 파는 거는 시중에는 안 팔아요. 그렇게 싼 가격에 살 수가 없어요. 직접 거래 형태니까. 근데 이걸 내가 유통을 정말 확신이 든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품군을 제가 빨리 효과 볼 수 있는 걸로 골라주세요. 그랬더니 디톡스를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두고 시작했고 제가 이제 25년간 앓았던 비염이 너무 좋아지고 비염은 쉽게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한 두통이 순간 싹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신기하다. 근데 한 달 정도 사용해봤더니 아이들도 뭐 아토피 치유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이거는 해볼만하다 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저는 한 주에 받는 주급이 저의 생활비였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달렸어요.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그 PPPS를 맞추는 동안에 리얼 사업자 한 명도 없었어요. 온리 소매로 그걸 다 맞춘 거예요. 이제 그때 등록되어 있던 가족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PPPS도 겨우 맞추고 그렇게 2달이 지나고서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때까지는 내 몸의 변화를 이제 실감을 해야 되니까 지켜본 거죠. 두통이 오나 다시 오나 안 오나. 두통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왔던 사람이라 한 번 오면은 거의 2, 3일 정도 약을 계속 먹었고 토할 정도로 두통이 심했었는데 2달이 넘게 두통이 한 번도 안 오니까 이건 두통 있는 사람한테도 일단 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이제 남편도 먹으니까 너무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이 PT는 이제 제가 주로 이렇게 했다라고 제 그 사업 진행 방향이 정답은 아니죠. 정답은 아니지만 이제 뭐 저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수익을 좀 빠르게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더 이제 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PT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유산화에 대한 유산화 사업이 어떤 사업이세요? 유산화 사업은 뭔가요? 처음에 저는 저 무슨 일 해야 된다고 말해야 돼요? 제가 스폰서님한테 그랬었어요. 이게 참 애매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말하기도 쑥스럽고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게 다단계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저도 막 6개월 동안 들어보지도 않고서 나 거절했던 사람이라 그런 선입견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는 싶은데 비전도 봤어요. 보상 플랜도 괜찮아요. 제품력도 봤어요. 그런데 말 못하죠. 어디 가서 저 다단계예요라고 처음부터 말하는 사람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유산화는 굉장히 좋은 비타민 유통 사업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비타민 중에서는 업계 최고예요. 그렇죠? 다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이 비타민 유통 사업을 내가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네트워크의 구조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먹고 쓰는 점수까지 다 나에게 올라와서 수당으로 돈으로 바로바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가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기하급수적으로. 거의 배가 법칙으로 커지는데 그러다 보면 내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먹고 쓰는 사람들이 멈추지 않으면 저는 죽을 때까지 돈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파는 구조인가요? 파는 구조 아니에요. 내가 먹고 쓰는 것만 잘 전달하면 돼요. 내가 좋아진 사례들. 이렇게 해서 좋아졌어. 저렇게 해서 좋아졌어. 그래서 유산화가 어떤 사업인지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로 시작했어. 유산화가 좋아서. 그런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해요. 그거 내 선입견이 이미 안 깨졌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서코를 들으면서 그 선입견이 깨진 거예요. 아, 내가 왜 말을 못했지? 맞아, 난 이렇게 좋은 거를 전달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콜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석세스 스코어가 이제 저희는 나중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석세스코어를 들었죠. 그때부터 어디 가서든지 유산화 비타민 드세요? 뭐 비타민 드세요? 뭐 드세요? 유산화가 좋아요? 이렇게 거의 한 2, 3분 안에 짧게 말할 수 있는 멘트들을 미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뭔가 얘기했을 때, 그리고 이제 유산화의 문화,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근데 와서 봤더니 정말로 순수하고 진짜로 되게 건강 많이 생각하고 또 미리 대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더 똑똑하고 뭔가 누굴 도와주길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나 잘났어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저는 처음이니까 들어보고 열심히 배우고 경청하고 뭔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무조건 보는 사람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내 라인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도 참 저래서 저렇게 됐구나 저래서 저렇게 모든 스폰서든 파트너든 형제 라인이든 아니면 타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사람이든 배울 점이 있으면 쏙쏙 흡수를 하는 게 좋겠죠. 그것이 내 것이 되니까. 그런데 단점은 될 수 있으면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사람이 100% 갖춰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단점을 보다 보면 저 사람은 저래서 저래, 저 사람은 저래서 저래. 그런 거 나한테 전혀 필요 없어요.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만 느끼죠. 그냥 좋은 점만 보시고 좋은 점만 내 걸로 취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네. 기본에 충실할 것. 스폰서의 말은 무조건 맞아요. 맞는데 내가 받아들일 때 왜 저렇게 말하지? 나는 저렇게 물론 기본 틀은 맞죠. 근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파트너가 잘 이해하게끔 전달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냥 그 스폰서의 역량이지 스폰서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폰서를 100% 신뢰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근데 그 스폰서가 또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좋은 것만 보세요. 그럼 돼요. 그리고 시스템은 나를 채우는 작업. 시스템에 어떤 때는 나오고 싶고 어떤 때는 나오기 싫고 저는 또 집이 멀었고 그때는 지금은 차를 가지고 다녀요. 뭐 경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정도 되니까. 하지만 그때는 차가 어디예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또 갈아타고 막 한참 걸어가지고 그렇게 2시간 반 갈 때는 3시간 막 이렇게 걸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시스템도 4번 참석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말에도 와야 되고 아이들 데리고 오죠. 3명을 내가 누군가에게 맡길 사람도 없고 항상 저 사업 초기 때는 진짜 새 아이들 다 데리고 오고 한 번 오는 게 진짜 일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시스템은 나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스폰서님들이 저는 이건 일단은 배워야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라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저건 잊으세요. 그러면 네 잊을게요.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SNS를 하기 시작했어요. 카카오 스토리를 주로 했고요. 저 때는 지금은 페이스북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젊은 사람들층 위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하죠. 근데 20대, 30대 초반, 중반. 근데 이제 카카오 스토리를 그때는 페이스북은 좀 어려웠고 카카오 스토리가 하기 쉬웠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도 방법이 있죠. 막 주구장창 제품 막 이렇게 정보 이렇게 올려진 것만 공유해서 띡 올리면 사람들이 볼까요? 안 봐요. 그냥 바로 패스하다가 나중에는 차단해버리죠. 내 일상을 어느 정도는 올려요. 가족들과 어울렸던 모습, 아이들과 어울렸던 모습, 그리고 제품에 대한 거, 그것도 체험 사례 위주로. 그거를 내가 힌트를 어떻게 얻었냐면 이제 제 동생이 언니 카스에 너무 많이 올리지 마. 그거 보지도 않아. 그러는데 이 사례 이건 좋구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좋아? 이런 거는 사람들이 보고서 혹하겠네. 그래서 그럼 사례 위주로 올려야 되겠다. 근데 사례를 또 공유를 하잖아요. 공유해서 올릴 때 나의 의견, 나도 이러이러했는데 이러이러한 게 좋아졌다. 그래서 그것들을 나도 이게 이제 달라진 거를
공유한다라고 올려주는 게 좋죠. 그냥 띡 올리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제품에 대한 거.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근거 자료가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이 비율을 1대 2대 3 정도로 올렸는데요. 매일 1개 이상 올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내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그냥 체험 사례 하는 사진이었는데 누군가 스폰서님이 찍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푸사한 사진으로 올렸더니 너 이제 강의도 해? 이렇게 말이 나와요. 내가 유산화에서 뭔가 시작했고 유산화라는 사업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나의 지인들이 나를 보고서 얘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승급식 내가 어디 가서 그냥 빌더 하면은 사람들 몰라요. 네, 근데 나 이번에 열심히 해서 빌더로 승급했다. 그리고 올라가는 사진 찍고 또 이렇게 보여주고 그 후에는 이제 조금씩 파트너들이 생기면서 그 파트너들이 승급하는 모습을 또 올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카스에 콜드하는 방법, 그 채널 많잖아요. 좋은 글 올라오는 것도 많고 거기에다가 가끔 댓글을 정성스럽게 달아요. 근데 푸사 사진은 조금 예쁜 걸로 좀 이렇게 많이 뽀샵된 걸로 해놓으신 다음에 근데 정성스럽게 올릴 때도 그냥 대충 막 이모티콘 하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진심으로 자기가 그 글에 대한 느낌을 적어서 올리시면 좋죠. 근데 그런 걸 보고서 이제 하거나 이제 뭔가 카카오 스토리에서 내가 뭐 특히 주로 체험 사례 위주로 공유를 했을 때 그것들을 보고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자로 등록하시고 또 소개하시고 그런 분들도 생기고 완전 생판 모르는 근데 블로그 활동 많이 해가지고 타 그룹의 그 이현진 루비 디렉터이신 분 그분도 블로그 활동에서 지금 되게 많이 커졌죠. 근데 그분은 이제 불특정 다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스는 내 지인의 지인들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건너서 또 다시 연락이 오게 되고 그런 식으로.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이제 나의 지인들 위주잖아요. 근데 나의 지인들 위주긴 하지만 나의 지인의 지인들이 또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파트너들의 그 카카오 스토리 채널에 열심히 답글을 답니다. 답글을 다는 이유는 파트너들이 또 내가 답글 단 걸 보고서 관심 있어서 클릭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서 계속해서 이제 줄거리 맥락을 생각하고서 카스 채널을 운영을 하죠. 그 다음에 유산화 사업은 목표 사업이에요. 목표가 있지 않으면 한 주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한 달이 가버리고 한 3주 동안 난 주급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매주의 목표를 잡으시는 게 좋고요. 일단 제가 15년간 세일즈를 했잖아요. 저희 이제 매장에서 한 달에 그 목표액이 나와요. 만약에 한 달 목표액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의 매출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4주를 막 나누죠. 그러면 한 주에 2억 5천을 해야 돼요. 한 주에 2억 5천이면 그걸 다시 7일로 쪼개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죠? 한 3천? 3,020에 3,500. 3,500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3,500 매출을 하려면 내가 그날 근무하는 사람의 수를 나누죠. 5명이 근무를 한다. 그럼 한 사람당 700 매출을 하려면 일단 들어오는 사람 기다려요? 아니요. 예. 내 고객 명단을 가지고 미리 사전에 뭐 땡큐 카드를 보낸다던가 한 번씩 문자를 보낸다던가 그 고객들이랑 뭔가 제스처를 취해서 그 고객들이 내가 전화를 했을 때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런 다음에 그 고객들이 근데 이번에는 바짝 매출 올려야 돼. 그러면 주변에 뭐 결혼을 하시는 분 있으시면 소개를 해달라고 한다던가 뭐 이번 주에 기념일 아니세요? 한번 나오세요 라고 전화를 한다던가 콜을 돌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목표가 주어졌을 때 이것들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목표치에 주어져요. 처음에 10억이 떨어졌을 때는 너무 막연한 숫자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될까 해요. 근데 10억을 맞추면 인센티브가 100만 원이 넘거든요. 월급 외에. 그러면 이거 해야 하잖아요. 근데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팀을 독려해서 야 우리 이번 주에는 이렇게 이거 하자, 이번 주엔 이거 하자. 그리고 또 큰 건들 큰 거 목표 잡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 그래갖고 이번 달 안에는 꼭 그거 우리 달성하자. 이런 식으로 같이 팀워크에 맞춰서 목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유산화에서 승급을 목표로 잡았고요. 매달 석세스 아카데미가 진행이 됐을 때 내가 매달 저 무대 위에 어떻게든지 올라가야 되겠다. 예, 그게 저희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매달 승급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만약에 승급으로 올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스피치라도 하러 올라가야 되겠다. 예, 저 무대에 올라가는 게 나의 개인적인 목표. 그래서 승급을 주 목표로 잡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단은 생명이죠. 명단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연락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인 비타민 유통 샵을 차린 거죠. 사람들이 내가 유산화 하는 줄 알고 올까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핸드폰에 있는 명단이 나의 고객 명단이에요. 예,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직접 연락해야 돼요. 나 비타민 샵 시작했어. 너 비타민 뭐 먹니? 이거 비교해봤더니 이게 좋아 라고 핸드폰에 있는 무작위의 명단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 사업할 사람 안 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나 유산화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알리고 필요하면 연락해 라고 쫙 돌리는데 그 중에서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A 명단인 거죠. 명단을 분류했을 때 명단을 분류했을 때 보통 A, B, C를 분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A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연락을 했는데 너 그거 하는 거 뭐야? 라고 하거나 내가 이미 그 사람들의 뭔가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베이스로 알고 있으니까 야 너 비타민 이거 유산화 사업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너도 한번 알아봐 라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A고요. 이제 B, C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스폰서님들과 상의하에. 근데 이거는 되게 객관적이더라고요. 분명히 스폰서님들이 봤을 때 C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근데 나는 이 사람은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꾸준히 연락하는 꾸준하게 그냥 그래도 한번 들어봐. 언니 가끔 연락도 막 잘 안 되고 막 내전화 피하는 거 같고 막 콕도 읽었는데 답도 없고 저 노란 색깔 숫자 지워줬는데 답 없으면 되게 불안하죠. 근데 일단은 처음에는 선입견으로 안 봤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6개월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주에 2~3명 정도를 미팅을 잡아요. 그거를 제가 보험회사에서 배운 거예요. 전주에 해피콜데이라고 있어요. 금요일날 다음 주에 만날 사람들 3명을 꼭 약속을 잡는 3건 매주 3건의 실적이 있는 그런 프로모션이 있어요. 보험회사에. 그래서 저도 한 주에 3명 이상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몇 명과 연락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전에 한 달 안에 내가 이 사람들 조금 가능성 있는 꾸준히 연락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매달의 목표를 또 잡아요.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내가 이 사람들은 기필코 사인을 받으리라 하는 사람들을 미리 명단을 쫙 한 10명 정도 적어요. 그리고 한 주에 미리 적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랑 상관없어요. 나의 목표에 나의 목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전략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주간 보고를 저희 스폰서님이 올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 주에 진행된 상황들을 쫙 정리해서 매주 목요일이면 목요일 그렇게 정해놓고서 지난주에 만났던 미팅 건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카톡으로 이렇게 답이 왔다. 그 다음엔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구까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왔어요 보다는 먼저 경험하신 분들에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먼저 물어보고서 답변을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결과가. 그래서 문구도 자세하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일주일에 5명이 그냥 저희 목표였어요. 그냥 저희 목표. 일주일에 5명의 명단을 새로운 명단이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6개월 동안 거절하신 분은 6개월 동안 한 주에 1명 연락하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번씩. 그렇게 어떻게 해서 만났고 이번에는 요거 얘기했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또 다른 거 뭐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접근 포인트도 이제 슬슬 지나니까 스폰서님이 저한테 이번에는 리더님이 접근 포인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죠. 내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 이것들이 더 달라지더라고요. 무조건 바라만 보고 있다가 그때 이랬지?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서 지난번에 스폰서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비슷한 케이스네? 이렇게 말해볼까? 이것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다음 미팅할 때 전달하는 방법은 스폰서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처음에 했어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보통 제가 세일즈 했을 때의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이제 잘했던 게 히어링이었어요. 그러니까 듣는 거는 쏙쏙 들어오는데 글로 보는 거는 또 잘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선배 그 세일즈 하는 언니가 옆에서 고객한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내가 그 문구가 확 꽂히는 거예요. 다음에 써먹어야 되겠다 저렇게. 시계를 표현했을 때 그게 되게 탁 와닿았거나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었죠. 이 스폰서님의 미팅하는 방법, 저 스폰서님의 미팅하는 방법 들어봤더니 또 조금씩 달라요. 스폰서님들마다. 근데 저거는 내가 써먹어야 되겠네. 저거 써먹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거기에 또 내가 또 새로운 것들을 보고 느끼고 또 미팅을 하면서 이때는 이랬는데 하면서 자꾸 업그레이드 되죠. 업그레이드가 된 결과는 무조건 10개였어요. 10개. 처음부터 이렇게 막 구구절절히 하게 되면 졸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듣다가 조는 분도 봤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막 아이패드에 딱 PT 아주 멋지게 쫙쫙 넘겨가면서 했었는데 안 그러죠. 아예. 왜냐면은 그 사람들도 사업을 시작하면 내 모습을 볼 텐데 PT가 없으면 사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PT가 없는데, 난 패드가 없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뉴스페이퍼로 전달을 하게 되고 아주 간단하게 사업 설명할 때 들고 다닐 수 있는 걸로 조금씩 줄여가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이제는 유산화를 얘기하게 될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 마인드가 중요해요. 동네 엘리베이터에서도 엄마 만나면 애기 유모차 몰고 가는 엄마들 많이 만나시죠? 어머, 애기 비타민은 먹어요? 이게 인사. 어떤 거 드세요? 아메예요? 그것도 좋은데 미국에서 나오는 직수입 비타민인데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콜드 컨택이 시작이 되는데 아이가 일회복으로 치과에 갔어요. 근데 치과에 갔는데 데스크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데 비타민은 혹시 드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많네요. 우리 애들도 몇 살인데 애들 비타민 먹이세요? 뭐 먹이세요? 그랬더니 자기 애들이 물사마귀가 있대요. 그래서 물사마귀 이런 거 애들 다 좋아졌다고 우리 애들 있었으니까 그런 거 얘기하다가 또 됐고 팬티 사러 가서 팬티 얘기 유명하죠? 팬티 사러 갔는데 팬티가 한 장이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팬티 사러 갔는데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콜드 컨택이 맞아. 콜드 컨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포문, 전혀 나랑 모르는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조금 더 쉽게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네, 칭찬. 네, 칭찬. 근데 임신한 분에게 칭찬을 했죠. 칭찬을 뭐라고 했을까요? 네. 임신하셨네요. 너무 축하드려요. 근데 칭찬거리가 사실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너무 이제 그러거나, 그냥 칭찬거리를 하나 찾는 거야.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어쩜 이렇게 머릿결이 이쁘세요? 아니면, 옷을 왜 이렇게 잘 코디하셨어요? 아니면, 머리핀이 이쁘네요.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칭찬의 거리를 찾아서 상대방이 나를 약간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칭찬을 하게 되면 일단은 미소가 와요. 반대쪽에서. 미소를 받으면서 이제, 비타민 먹어야 되겠다. 뭐 드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그분도 사업자 사인하고 파트너도 소개하고 막 겁나게 그리고 어제 얘기예요. 어저께 제가 이거 어제 산 거거든요. 근데 가끔 갔던 동네 옷가게예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타겟이었죠. 근데 갈 때 몇 번 직원분밖에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딱 사장님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개를 일단 살려고 갔으니까 고르면서 그런데 뭐 전화번호를 주고받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저 유산화 하고 있어요. 근데 얼굴이 살짝 홍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의 문제인데 피부는 그래서 피부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런 거 써요. 이거 비타민 먹고 그랬더니 조금 관심을 갖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경계를 하죠. 대부분이. 그럴 때 그냥 진심 어리게 나의 경험담을 얘기를 하는데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좋아져서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라고 말을 한다고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해서 이제 미팅 나가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경험을 했던 분들은 일단 마이스토리 패스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첫 번째를 마이스토리를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조금은 진심 어리게 들려야 되거든요. 물론 진심으로 얘기를 하지만 상대방은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나도 처음에 6개월 동안 듣지도 않았다고 그러면서 물론 그게 저희 진심이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좀 그랬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해봤더니 많이 다르더라 하면서 공신력 있는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렇게 흡수율이 다르다던가 뭔가 한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피부는요 피부과의 문제가 아니라 장 먼저 다스리세요. 그게 제일 첫 번째. 그러면은 놀래요. 그래요? 하면서 이제 뭐 하이버즈랑 프로바이오틱 하나씩 주문을 하셨는데 그분에게 이제 다음 단계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사업 설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사업 설명 같은 경우에는 잘 이제 조금 막 크게 보시는 분들은 아니고 보통 내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뭘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이 캔들 요즘에 한참 유행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카카오 스토리에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주문받거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냥 이거 유통사업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것들을 알리기 시작하는 거다. 그런데 그게 내가 파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 식구 먹을 것만 한 달에 한 번씩 유통구조를 바꿔 쓰고 주변에 알려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점점 회원수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다. 하고요. 쇼도 플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되게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향후 5년 안에 내 연봉이 월급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다. 그건 분명히 가능한 가치가 있는 거고 약간 그거를 좀 굉장히 큰 비전까지도. 그래서 다이아몬드 플랜까지도 저는 이제 사업 설명을 아예 제대로 할 때는 다 풀어버려요. 보상 업체버 플랜 한 1년 뒤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버는 선이 아니라 한 5년, 10년 뒤에 당신이 벌어갈 수 있는 수익이 이 정도가 된다라고 몇 천만 원이 한 달에 얼마 벌고 싶으냐 먼저 물어보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든지 나의 오피스가 될 수 있다. 이미 내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누구에서든지. 그래서 최근 가방이 큰 이유가 가방에 항상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책자 한 2-3권 정도는 들어있어요. 근데 그냥 말로 구두로 하거나 그려지는 것보다는 뭔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게 있어야지 이게 더 기억이 오래 남는데요. 그래서 책자로 그렇게 가지고 다니고요. 보상이라든가 뭔가 유산화 제품 소비자를 만났더라도 절대 의뢰 자세 아니에요. 이거는 안 먹으면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럴 정도로 내가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죠. 유산화를 아직도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아니 애 키우는 엄마가 어떻게 못 들어봤어요? 이러면서 조금 당당하게 조금 건강을 생각한다라면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갑이에요. 유산화를 알고 있다라는 건 이미 갑이에요. 유산화는 내 지인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전달해준 지인은 굉장한 그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혼자 뛰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 매장에 목표가 주어지고 그것들을 팀원들이 같이 맞춰서 목표를 달성을 하듯이 유산화도 이 팀원들에게 각각의 미션이 주어져야 되죠. 예.
그래서 파트너에게 미션을 줘야 되는데요. 이 미션의 종류들은 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내가 비타민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가 비타민에 대해서 말할 수 없거나 회사에 대해서 말할 수 없거나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없으면 사업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을 닦으셔야 돼요. 이거에 어떤 회사랑 왜 이렇게 비교거점이 됐는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된 책도 읽으셔야죠. 우리 지난번에 고도현 스폰서님이 근본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큰 맥락으로 책은 이건 꼭 읽어야 되는 필수 도서 목록 알려주셨죠. 예, 그런 것들을 읽으셔야죠. 읽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내 지인들과 해야 되기 때문에 카톡으로 하루에 몇 건 이상 안부를 했는지, 그렇게 연락을 하는데 그러다가 조금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전체 자료 공유하는 방이 있는데 여기에는 건강상식도 있고 유산화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어. 네가 들어와서 한번 먼저 읽어봐. 그 다음에 관심이 더 가지면 본사를 와 하고 이제 밴드방에 초대를 하거나 우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방에다 초대를 하는데, 초대할 때 또 주의점은 그 사람이 부담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와서 그냥 보는 거야. 특별히 글을 올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냥 와서 봐. 그 다음에 이제 SNS에 제가 카스에 올렸듯이 파트너들에게 그런 식으로 올리라고 얘기를 하고, 카톡 한 번은 근데 이제 몇 년간 나랑 단절이 됐던 지인들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참 깜이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카톡을 안 해요. 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유머 가끔 유머글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걸 막 단체로 이렇게 무조건 1대1로 보내요. 재미난 글이 있으면, 되게 재미난 글이 있으면 그것들을 이제 캡처 내가 가지고 있다가 보내요. 그래서 웃으면서 뭐야 이렇게 답이 오는 사람하고 연락을 시도하죠. 네. 그리고 좀 좋은 글귀가 있거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그걸 바탕으로 내랑 단절된 어떻게 지냈어 이러면서 이제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한번 만나서 차 하나 좀 마시자. 애들은 잘 커? 야, 나 그 동네 갈 일 있을 때 연락할게 하고서 갈 일이 있을까요? 없죠. 네, 갈 일을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시도를 하고 이제 인맥을 점점 넓혀 나가는 거죠. 지금 내가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로는 사실 부족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인맥 늘리기. 그 다음에 그런 명단들을 전략방에 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명단이 올라오면은 거기에 대한 또 답변글을 달아주죠. 문구를 조금 요즘에는 올려드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이분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아니면은 이분은 이 부분을 더 물어보세요. 라고 조금 더 과감하게 그냥 제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그냥 제품만 권하세요. 이렇게 한다던가. 그것들은 사실은 저도 이게 명단 미팅이 제가 받아봤지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지 않으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복제가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을 제가 골드가 됐을 때도 되기 전부터도 그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이게 복제가 돼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구나. 명단이 중요한데 미팅을 해주는 사람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문구들을 조금 아예 직접적으로 알려드리는 편이 더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주에 소매 매출, 이제 파트너 리더 중에 샵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손님들한테 이렇게 바로바로 전달이 되니까 소매 매출 얼마 올리기. 근데 소매로 구입하신 분들이 또 명단인 거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또 접촉을 하게 되고. DLM 점수 올려주고 목표 잡아주고 이번 주에 이 점수인데 몇 점만 추가하면 수당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나왔네요. 그리고 핸드폰 강의 새가 우리 뉴트리션 강의, 우리 최현주 스폰서님의 선생님 강의 정말 명강이죠. 뉴트리션 강의는 이경희 약사님이 하신 거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아주 전문적으로. 그 다음에 리셋 다이어트에 대해서 정희재 리더님이 하신 거 우리 CD로 만들어서 구입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핸드폰에 혹시 저장되신 분 계세요?
저장을 저는 무조건 시키거든요. 파트너분들한테. 근데 요즘 예전에는 블루투스로 그걸 전송을 했는데 지금은 카카오톡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카톡으로도 전송이 돼요. 그래서 바로바로 모든 파트너들에게 전송을 하고 만난 분들은 이제 수시로 그걸 듣게 하죠. 근데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들으시면 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컴플레인.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이 세상에는. 컴플레인을 정말 심하게 걸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러저러한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 세일즈를 오래 하면서, 좀, 이렇게 컴플레인이, 어떤 사람들은 막 욕도 해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그러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죠. 내가 이거 떼버리고 저걸 한번 붙어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보시면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DISC형으로 분류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의 다 성향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 그거는 살면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들 중에서도 그렇고, 나의 스폰서, 나의 파트너, 모든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저희 매니저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저희 매니저는 왜 저렇게 얘기하고,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입고, 왜 저렇게 다니고, 다 싫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대한항공의 서비스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거를 알게 됐어요. DISC형으로 사람을 분류하게 되고, 사람마다의 그런 성향이에요. 자기가 타고 태어난 성격. 네.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나랑 틀리구나. 그때부터는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요. 이해가 갔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저렇게 입을 수도 있겠다.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상대방이 C형이야. C형은 되게, C형이 어디 형이면은, AD형이에요, AD형.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고 깐깐하고 아주 좀 음흉할 정도로 자기 겉에 속내를 안 드러내면서 이미 다 파악하고 결과에 대해서 꼬집꼬집 논리적으로 그런 분들한테는 만약에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패스하세요. 스폰서한테 패스하든지. 그리고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장형이다. 뽀로로 같은 장형은 나 이거 확 던져버려잉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감성적으로 호소를 하거나 약간은 좀 되게 저자세로, 근데 저자세로 있다고 내가 저자세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미안함을 진심으로 표현을 한다더라든가 그런 감성적인 표현을 하면은 조금 잘 먹히고요. 사교형 같은 경우에는 막 컴플레인은, 사교형은 또 잘 막 쉽게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사교적으로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옷이 이뻐요? 그러면은 싹 풀려. 사교형 칭찬을 해버리세요. 그러면은 뭔가 얘기했을 때 이렇게 금방 뭐 그래요? 그러면서 아유 이거 그냥 내가 먹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성격으로 분리해서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내가 물론 시간을 더 들여서 그냥 내 스타일대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빨리 그 순간을 이제 달라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더 깊어지지 않고 거기서 클리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DISC형 자신이 무슨 형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 있죠. 상대방이 도저히 얘는 도대체 무슨 형이야 파악을 못하시는 분은 앱이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 DISC를 치시면 앱을 바로 깔 수 있어요. 핸드폰에.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얘는 도저히 파악이 안 돼. 그런 사람 야 이런 게 있더라. 너 한번 해봐. 이러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 장점과 단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까지도, 아니면 더 내가 해줘야 될 점들이 나오죠.
이건 제 거 아니에요. 저는 거의 I형. 그 다음에 콜드 컨택과 SNS 컨택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 그림이 뭐 얘기하시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정말 내가 그동안에 몰랐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도 모르고 사실 10년을 넘게 산 남편도 새로운 모습이 보이는데 그쵸? 내 가족에게도 새로운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분들하고는 일단은 친해져야 되겠죠. 네. 친해지다 보면은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사업적으로 저 사람이 잘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설명을 했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이제 막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속내가 나오고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진짜 돈을 벌어야 될 상황이네. 저 사람이 진짜 아, 내가 진짜 도와주고 싶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이 또 진짜 친해지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더 친해지는 작업을 열심히 하시는 게 그 사람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파트너가 들어왔을 때 진짜 이 파트너가 성공하길 바라잖아요. 그럼 그 파트너의 삶이 송두리째 나에게 와요. 그 사람의 지금 어떤 고민이 있고 뭐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불편한지 그런 것들이 진짜 나의 고민이 돼버리니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좋은 게 들어오면 좋은데 고민거리가 더 많이 늘어나죠. 근데 그것들이 그 인생에 내가 이제 같이 들어가서 뭔가 이 사람이 끝까지 이거를 하다가 중도에 멈추면 이거는 하다 말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끝까지 하면 되는 사업인 거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멈추지 않게끔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근데 정말 해도 너무 나랑 안 맞다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냥 가감히 버려요. 요즘에는 그냥 네 하지만 정말 그 에너지 내가 딴 데다 쏟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그냥 뭐 연락 오면 연락 받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호감 가는 인상으로 바꾸는 팁인데요. 화장을 꼭 하세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약간 입술이라도 립 틴트라도 좀 바르시고 항상 조금 단정하게. 그리고 예전에는 막 스레바에 뭐 헐렁한 바지에 집 앞에 나갈 때 그렇게 나갔는데 지금은 슈퍼 아줌마니도 저희 컨택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깔끔한 복장을 늘 그냥 이렇게 의상 뭐 아주 정장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좀 깔끔해 보이는 거 위주로 입고 다니시면서 제가 뭐 하더니 좀 달라졌네? 이런 모습은 이런 말은 좀 들어야 되겠죠. 주변에서. 그리고 웃는 얼굴 되게 중요하죠. 예, 어디서든지 웃으면서 말하는 거. 물론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주변은 다 알아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면은 훨씬 더 호감을 가는 얼굴일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유산화를 얘기했어요. 유산화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 그게 관심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일이 궁금해져요. 예전에 김정미 리더님이 또 강의 때 그런 말씀 하셨었죠. 근데 그게 진심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 말씀도 되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호감 가는 그것들. 그리고 칭찬으로 시작하기 아까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웃는 건 난 진짜 너무 안 돼. 나 진짜 때려주기도 잘 못 듣겠어. 그러면은 눈썹을 올리세요. 눈썹을 한번 올려보세요. 하나, 둘, 셋. 순간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눈썹을 올리면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아주 호감 가는 인상으로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소품들도요. 막 이제 여자들은요, 명품 중에서 까르띠에 동전지갑 하나에 막 4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쓰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세일즈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거 하나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요거 하나에 완전히 이미지가 달라지거든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 남자들은 주로 신경 써야 되는 게 신발.
그 다음에 이제 예, 셔츠 좀 깔끔한 거. 예, 그 다음에 펜도 조금 만약에 내가 누군가 파트너의 후원을 갔을 때는 좀 더 고급 펜으로 쓰시는 게 좋고요. 더 이제 깔끔한 게 이렇게 정돈된 거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핫버튼 누르는 작업. 핫버튼이 뭔지 아세요? 네, 마중물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마중물이라는 건 우리 옛날에 물펌프 있죠? 이거 열심히 이거 해야지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열심히 하기 위해서 물 한 방울 이렇게 붓잖아요. 그게 마중물이래요. 예, 그래서 저의 핫버튼을 건드렸어요. 제 스폰서님이. 이제 저희 집 앞으로 와가지고 차 한잔 마셔요. 지나가는 길인데 지나갈까요? 아니죠. 예, 저희 집 앞에 일부러 오신 거였어요. 근데 와서 미팅을 하면서 이제 저는 제 아내 얘기를 잘 안 했죠. 왜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분명히 돈을 벌어야 됐고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꼭 여기서 성공을 하고 싶기는 해. 근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쭈뼛쭈뼛 도와달란 말도 잘 못하겠고 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이 그거를 뭘로 해요? 질문. 네. 질문이 답이다라는 책 읽어보신 분. 네. 질문이 답이다라는 책을 보시면 핫버튼을 누르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꼭 읽으시면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누군가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거는 읽으시라고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네, 그 책을 읽으시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러고 나면은 상대방이 마음이 열리나 봐요. 그래서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상대방이 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러면서 해야죠 하고 이제 마음의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마중물, 핫버튼 누르기도 리얼 사업자를, 내 파트너를 리얼 정말로 제대로 이 시스템 안에 갇혀져서 뭔가 진행되고 성공을 하고 같이 함께 동반성장을 하길 원한다면 또 이런 저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예, 제 거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가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하지만 또 100% 이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예,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다 각자의 또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저의 목표치였더라고요. 여기에 발 맞춰서 가자고 하면은 버거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잘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더 넘어서시는 분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하시는 차원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이 1시간 강의라서 제가 이게 별로 없는데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얘기를 주저리주저리 하다 보니까 어느덧 거의 1시간이 다 됐거든요. 근데 좀 만족스러우셨어요? 네. 예,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같이 함께 저는 우리 안에 있는 건 모두 형제 라인이잖아요. 형제 라인이죠. 여기서 직대가 아닌 이상. 그러면 유니스타즈건 월드와이드건 글로벌 탑스건 뭐 다 형제 라인 우리 같은 지금 그런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카카오 스토리나 어디서든지 타 그룹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의 어떤 기본적인 예의는 똑같이 같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유산화를 많이 알리기 시작해야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몫이 더 커져요. 어차피 이건 지인 마케팅이기 때문에 결국 뭐 이렇게 겹치거나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다 응원하고 잘 되기 바라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내 사업도 커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것들은 반복하는 게 답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 그래서 초기에 라인 형성이 구축이 좀 되었기 때문에 저가 수입이 좀 빨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초기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한 거죠. 6개월까지 순댓국집 하면서 6개월 동안 제가 순댓국집 하면서 시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댓국집에서 빈 시간 동안 맨날 카톡하고 전화하고 막 이러는 게 일이었기 때문에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너는 핸드폰만 맨날 붙들고 있냐고. 근데 이제 네?
그러면서 제가 핸드폰만 붙들고 있다고. 근데 이제 그거를 구구절절히 다 설명하기도 귀찮고 나는 그냥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 구축이 좀 빠르시면은 수입이 빠르기 때문에 그게 또 비전이 되잖아요. 그쵸? 내 파트너들도 그거들로 인해서 또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힘을 받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고 약간 그런 부분 열심히 또 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삽시다.